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리입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 자기 나라의 돈을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맞춰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정해놓은 기간 안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과 미 연준이 맺은 통화 스와프에 따라서 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5조 원어치의 달러가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97년에 국제금융기구 IMF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됐던 이유가 외화가 없어서 아니었습니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제 간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특히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데요. IMF 당시에는 그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치면서 위태위태했던 상황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자금을 싹 걷어들여 가면서 결국 폭탄이 터졌었죠.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보면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91억 7천만 달러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외환 보유고 차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외화 보유고를 충실하게 쌓아왔고요. 명박이가 자원외교 한답시고 외화를 많이 탕진해 먹었다고 하고 싶지만 기레기들이 하는 짓을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외화 잔고가 출렁출렁하는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나서 2017년, 2018년에 그래프 기울기가 가파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외화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걱정할 게 없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외화 보유고가 쑥 빠졌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이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에서 더 튼튼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팩TV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예전부터 제 목소리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이나 달러, 엔화, 유로화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안정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기거나 금융 위기가 터졌다 하면 일단 금값과 주요 화폐 가치가 치솟게 마련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아시아를 지나서 미 대륙과 유럽 쪽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고요.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엄청나게 빠졌지만 해외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유럽 여행을 금지시키는 시점에서 이미 우리나라 GDP의 10배가 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져버렸을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초기에는 금값이랑 달러, 엔화, 유로화가 모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금보다는 돈이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금값은 떨어지는 반면 달러화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는 전쟁이 나면 돈보다 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쩌면 정말 큰일 앞에서는 금보다 달러화가 더 힘이 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금보다 달러가 더 귀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일단 달러를 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9개 나라의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과는 60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돈 76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와는 300억 달러, 하나로는 38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달러를 풀겠다는 거고요. 전 세계 정부가 현물 경기가 흔들릴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시장에 돈이 들도록 만드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 국민에게 124만 원씩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경수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1조 원 추경을 하는데도 미통당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언론들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미통당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돈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줘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걸 몰라서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를 가리려고 하면은 또 그만큼 시간이 들고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받는 사람도 내가 그 돈을 받을 만큼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심정적인 고통까지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뒷북 친다고 욕할 게 아니라 빨리 일할 수 없게 만드는 미통당과 언론들을 욕을 해야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일단 정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통당에서 현금 살포니 총선용 선심 쓰기니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일단 통과됐고요. 민생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총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도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복잡한 대출 심사나 보증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빠르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공이나 관광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과 긴급 지원 금융 자원까지 합하면 총 82조 원 이상의 재정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죠. 미통당에서 또 현금 살포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칠 텐데요. 현물 경기가 어떤 식으로든 안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을 보면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7천억 달러어치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7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87조가 넘는 거액입니다. 게다가 급여세 인하와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현금 살포,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돈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 걸 포함해서 경기부양책으로 7천억 달러를 또 추가로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7조가 두 번인 거죠. 현금으로 집행하는 규모만 이 정도입니다. 우린 82조 중에 50조 원이 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 회수가 되는 금액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잖아요. 정부의 대책이 늦다고 말하기 전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우선 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도 점차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으로까지 번진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악화된지 예측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능가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한데 얼마나 더 심각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후반기 2년이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마당에 총선에서 미통당이 많이 당선이 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 아닙니까? 4월 15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도 꼭 투표하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답글을 달고는 있는데요. 혹시 빠진 분이 계시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